정말 필요한, 요즘 세상에 정말 필요한 기법인데, 일단은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.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건데,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해봤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야. 커뮤니케이션 교육 같은 거 받았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. 아이스 브레이킹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얼어있는 분위기를 깨는 건데, 그건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라 그건 아이스 버킷 챌린지고,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막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. 뭐만 하면 이거 이런 내용은 좀 불편하네, 뭐 이런 내용은 좀 선 넘었네 이러면서 막 지적하고 웃긴 멘트에서 화를 내잖아. 옛날에도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. 옛날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거쳐서 유머를 들었단 말이야. 요즘에는 3분짜리, 2분짜리, 1분짜리 막 진짜 영상 하이라이트 30초 이렇게 꼽아갖고 그냥 예능 2시간짜리를 30초 만에 보고 막 그러잖아. 이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이야. 근데 사람들이 이 과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. 처음 보는 사이에 뭐 분위기를 깨는 법, 친해져야 되는 상황에서 친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,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의 가장 큰 핵심은, 아이스 브레이킹은 분위기를 깨는 게 아니라 논리를 부수는 과정이에요. 논리 부수기입니다. 논리를 부순다는 게 뭐냐,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생을 살면서 가져왔던 지식들, 고정관념들, 이런 상황에선 이래야 된다라는 처리 과정들을 부수는 거야. 여기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구나, 여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랑 막 대립이 되지 않는 정말 초월적인 공간이구나 하는 판타지의 세상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줘야 돼요. 정말 단기간에 그 마음을 끌어들여야 되는 특강 교수나 뭐 무대 MC들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. 오늘만큼은 마음을 열고 마음껏 웃읍시다, 혹은 지금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소재들이 굉장히 많다고. 자기들이 지금 이 내용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좋은데 이렇게 걸을 내용이 없다, 이걸 다 받아들이고 깊게 생각하고 쭉 한번 읊어보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한단 말이야. 뭐 분위기를 좀 풀어주려고, 사람들의 이 집중을 이끌려고 라고 생각하지만, 정확히는 이 사람의 고정관념을 부수는 과정이야.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 웃어. 그러면 제가 방금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,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어필을 하는 이유가,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. 실생활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법, 논리 부수기라고 할게요. 그냥 이 공간에서만큼은 상식을 벗어난 공간이다 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. 뭐 이런 자리 처음이라서 잘 지내봅시다, 이런 멘트가 아니라 이 정신 나간 농담들 있잖아. 사람들이 좀 황당해할 만한, 기본 베이스가 제가 황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초반부에 이걸 안 들어가면 내가 어떤 유머를 하든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. 남자, 여자, 뭐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런 개그를 했어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불편하단 말이야. 남자, 여자라는 개념에서 더 초월적이게 가야 돼. 그런 개그를 하기 전에 더 황당한 개그를 하나 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판타지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야. 되게 막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야. 유머러스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허풍이나 정말로 그냥 존재하지 않은 이야기들. 어제 내가 공룡을 봤는데 생각보다 좀 크더라, 뭐 이런 느낌. 아니면 진짜 현재 이 상황에서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. 그 기린이 생각보다 잘 싸우더라, 뭐 이런 얘기. 갑자기 그냥 일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냥 뜬금없이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. 기린이 이게 목이 빳빳한 줄 알았는데 되게 막 유연하게 휘더라, 뭐 채찍으로 막 때리더라, 이런 느낌을 하면, 다른 얘기로 이렇게 뜬금없이 확 빠져버리면 사람이 힘이 확 빠진다고. 힘이 확 빠진 상태에서 다른 유머가 들어가야 돼요.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논리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약간 파괴하는 약간 초월적인 얘기들, 꿈 얘기 같은 게 굉장히 좋아.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화성에 가서 외계인을 만났는데 외계인이 광어인 거야. 광어가 막 팔떡팔떡 거려가지고 이게 외계인을 봤는데 인사를 해야 되나 회를 떠먹어야 되나 고민되더라고. 어떻게 했을 것 같아, 이런 식으로 완전 논리에서 벗어나게 되면, 그 사람도 논리를 벗어난 이야기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식이 약간 부서졌기 때문에 좀 불편한 유머나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들도 그냥 판타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. 이 과정을 웃기기 전에 뭔가 상대방이 논리를 약간 부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약간 초월적인, 약간 벗어난, 약간 틀을 벗어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분위기를 쉽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. 그건 아니지, 뭐 혹은
아 너 뭐하냐 이런 식으로 정색하는 걸 굉장히 많이 줄일 수, 그냥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상식의 이 딱딱함이 좀 말랑해질 수 있는데, 오히려 더 초월적이고 더 황당하게 들어가면 좀 더 깊은 웃기는 법으로 들어갈 수 있어. 뭐 내가 웃기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영상들 보면 아 나는 이런 거 좀 불편하던데, 뭐 나는 이런 거 좀 싫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거는 이제 이 논리부수기의 과정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무례하게 뱉은 말을 보고 불쾌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지. 이 논리부수기의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, 상대방이 이 논리부수기의 세계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미 빠졌다 생각하고 바로 유머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똑같단 말이야. 상대방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황당한 얘기를 해야 돼. 상대방이 그 멘트를 받아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정도가 됐으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논리와 상식이 약간 벗어나기 시작했구나, 그때 유머를 들어가면 되는데, 막 내가 혼자 막 신나가지고 아 내가 300조만 있었어도 오늘 연어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막 혼잣말해. 근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. 뭔 소리 하나 이러고 있어.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해할 만한, 화를 낼 만한 유머를 던지게 되면 그때는 아예 안 한 거랑 똑같거나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어. 아까부터 개소리 하던 놈 이렇게 된다고. 상대방의 참여도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상대방이 좀 긴장한 것 같다 하면은 너무 이렇게 황당하게 가지 말고 약간 공감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가도 괜찮아요. 상대방의 공감을 좀 쉽게 낚아챌 수 있는 부분이, 내가 만약에 아 저 진짜 그때 막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아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슬프죠. 아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 공감에 공감해준 멘트를 받아치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.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거든. 그냥 말한 건데 이렇게 물어보네 하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. 말을 하게 되면 긴장이 좀 풀린다고. 그러면 조금 더 판타지스러운 이야기로 넘어가도 돼. 뭐 꿈 얘기를 해도 되고, 내가 저번에 사주를 봤는데 전생에 김정일이었대 뭐 이런 식으로 완전 황당하면서도 이렇게 판타지스러운 얘기로 들어가서 상대의 논리를 조금씩 부셔나가는 거야. 상대의 논리가 점점 부서지고 점점 말랑해진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가치관에 해당하는 조금 과격한 개그들, 뭐 혹은 조금 욕도 들어가고 좀 저급한 개그들을 해도 상대방이 아 그 새끼 쓰레기더라 이렇게 안 한다고. 무리수 개그를 많이 한다면 이 논리부수기를 좀 연습하는 게 좋아. 본인이 무리수 개그를 안 하는 사람이어도, 말을 크게 안 하는 사람이어도 이 논리부수기를 성공시켜 놓고 멘트를 하게 되면, 왜 그런 거 있잖아. 별말 안 했는데 그냥 웃고, 안 웃긴 말인데 그냥 웃고,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. 이 논리부수기를 잘 스택을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별말 안 해도 그냥 화기애애하게 웃게 됩니다. 집을 짓기 전에 이렇게 바닥을 쌓고 바닥재를 쌓고 시멘트를 붓고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고, 항상 들어가기 전에 막 내가 진짜 준비한 막 개그 뭐 이런 걸 뱉어서 상대방한테 괜히 욕먹지 말고 천천히 상대가 스며들 수 있게, 상대의 상식과 논리가 말랑말랑해질 수 있게 충분히 이런 헛소리들을 잔뜩 늘어놓으세요. 점점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돼. 너무 딱딱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처음에는 공감적으로 가고, 이게 물론 상대방이 이미 나에게 긴장이 없는 상태라면 이건 안 가도 돼요. 조금씩 더 판타지스러운, 약간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에 있는 뭐 점 얘기, 꿈 얘기 뭐 이런 거 하다가 완전한 허풍으로 가서, 야 내가 어제 유재석 만났거든. 유재석? 유재석이 뭐라는지 알아? 나 뭐 진짜 잘생겼다고 막 그런 헛소리들 있잖아. 물론 이런 얘기를 따라하라는 건 아니야.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헛소리들 하면서 점점 부셔나간 다음에 이제 내가 준비한 회심의 개그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같은 그런 갑분싸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. 남들이 했을 땐 100% 웃었는데 내가 하면 왜 이렇게 재미없지? 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한번 해보고 같은 개그로 한번 쳐보세요. 반응이 완전 다를걸?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이 안 먹히는 건 아니야. 좀 약한 거지. 자기소개도 하고 뭐 자기 비하성으로 이렇게 자기 비하로 깎아내리면서 웃음을 조금씩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, 오히려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폭발적이란 말이죠.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경우면은 자기 비하성 멘트로 약간 분위기를 깨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, 대규모로 이렇게 웃길 일이 잘 없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. 너무 유익했다. 방종하겠습니다.